자, 오늘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수입차가 아닌 국산차를 꼭 사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차를 사실 건가요? 현대기아차 또는 르쌍세가 있죠. 어떤 차를 사던 선택은 소비자들의 몫이지만 대다수는 현대기아차를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대기아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인터넷 여론은 흉기다, 내 생에 2번 다시 현기차는 없다, 이런 반응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막상 현실을 살펴보면 국산차 시장 점유율의 거의 80%는 현대기아차죠. 제네시스까지 합치면 90%에 육박하고요. 이건 독과점이 아니라 그냥 독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현대기아차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들을 견제해야 하는 제조사인 르노, 삼성, 쌍용, 쉐보레, 르쌍세가 너무 못해서 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기아차가 아닌 르쌍, 쉐종, 쉐보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르노, 삼성과 쌍용 이야기도 다음에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은 쉐보레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PD님, 쉐보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트레일블레이저 춤추는 광고. 아, 그 트레일블레이저. Trailblazer, Trailblazer, 어제 그 광고 되게 하셨죠. 막 춤추는 거 있었잖아요. 춤추는 거 막 이렇게 막. Trailblazer, Trailblazer. 그런데 그거 말고 차 좀 좋아한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쉐보레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기본기는 참 좋다거든요. 기본기가 좋다가 아니라 기본기는 참 좋다. 그 뒤에 나올 말은 부정적인 단어겠죠. 현대기아차보다 가격이 비싸다. 차가 무거워서 안정감은 좋은데 연비가 안 나온다. 고령 미션 쓰레기다. 고령 미션 이거는 좀 심했었죠. 인정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쉐보레 자동차들은 실제로 타보면 기본기가 괜찮습니다. 특히 말리부 같은 중형 세단은요, 주행질감 하나만큼은 소나타 K5보다 앞서 있다 할 정도로요. 예전 한때 크루즈가 아반떼 주행질감이랑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의 시절도 있었고요. 쉐보레가 차를 못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현대기아차는 만들지 못한 슈퍼카 콜벳도 제작하고요. 초대형 SUV나 정통 픽업 트럭 같은 차를 생산할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제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한국 시장에서는 쉐보레가 홀대를 받아요. 중고차 감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보니까 쉐보레를 실제로 타고 계신 차주분들도 쉐보레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브랜드 입장에서는 충성 고객들을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 고객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들의 재구매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쉐보레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세입니다. 우선 국내 시장에서 구매할 만한 매력적인 자동차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많이 팔리는 경차 스파크는 모닝레이에 밀렸고요. 말리부는 솔직히 제 아무리 기본기가 좋다고 해도 이제는 너무 오래됐죠. K5 소나타인 비빌 수도 없고 이거 그렇게 안 팔려서 단종 이야기까지 나오는 스팅어보다도 더 안 팔려요. 근데 이거 지금 말리부 밑에 보니까 SM6가 있는데 얘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여기 좀 더 심각한 친구가 있었네요. SM6는 심지어 이거 페이스리프트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르노, 삼성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말리부 다음은 트렉스. 넘어가죠 그냥. 트레일블레이저가 소형 SUV 시장에서 그나마 힘을 좀 써주고 있습니다. 셀토스 다음인 2위를 달리고 있죠. 그 다음이 대형 SUV인 트래버스인데 이게 한때 팰리세이드 수요층을 다 뺏어올 거다 이러면서 화제였지만 실제 판매량은 처참한 수준이죠. 트래버스는 국내 생산이 아니라 미국 생산분을 수입해오는 거기 때문에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팰리세이드 판매량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정통 픽업 트럭 콜로라도도 꾸준한 수요가 있긴 하지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정도로 많이 팔리는 건 아니죠. 그 외 볼트 EV나 카마로, 이코넉스 이렇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사실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판매량이 적습니다. 쉐보레 국내 판매량이 이렇게 저조한 건 매력적인 차량이 없기 때문이죠. 매력이라는 게 성능이 될 수도 있고 가격적인 매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차가 라이벌들보다 압도적으로 상품성이 좋은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구미가 당겨서 지갑을 열 테고요. 그런데 쉐보레는 사실 아직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런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대형 SUV 타오도 말이죠. 서울모터쇼 때부터 막 국내에 출시될 수도 있다. 소비자들 반응 보고 괜찮으면 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심어놨지만 3년, 4년이 지나도록 출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당시 소비자 반응이 꽤 괜찮았거든요. 제조사는 소비자들 반응이 좋으면 출시할 거라는 듯한 말까지 던져놓고 그렇게 많은 소비자들을 기다리게 만들었으면서 차는 나오지 않고 이러면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최근에 또 타오가 국내 출시될 거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연말쯤 사전 계약을 받고 내년 봄쯤 출고가 진행될 거라던데 사실 이것도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된다고 해도 지금은 좀 많이 늦었죠. 쉐보레가 타오로 3, 4년 동안 간을 보고 있으니 올해 포드가 먼저 익스페디션을 출시했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경쟁자인 링컨 내비게이터도 선보였고요. 타오가 진작에 출시됐다면 에스컬레이드보다 저렴한 7, 8천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초대형 SUV 시장을 휩쓸었을 건데 이거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겁니다.
타워뿐만 아니라 블레이저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9년에 최초로 선보인 중형 SUV 블레이저는 이코녹스랑 트래버스 사이에 위치하는 모델인데요. 한국에 들어온다면 산타페 소렌토와 경쟁하겠죠. 이게 정확하게 따지자면 블레이저가 좀 더 큽니다. 산타페랑 팰리세이드 사이에 위치하는 크기죠. 이 차가 공개될 당시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국내에 출시해달라, 나오면 산타페 소렌토 씹어먹는다, 디자인 끝내준다 이런 반응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GM은 블레이저를 국내에 선보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죠. 이건 제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북미 시장에 파는 블레이저를 살펴보면 기본 사양은 MSRP 기준 3만 불 정도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들여온다면 크게 욕먹습니다. 아무도 안 사죠. 한 중간급 정도로 가면 3만 9천 불 정도, RS로 가면 가격이 4만 2천 불을 넘어서는데요. 프리미어는 4만 4천 불 정도에 근접하고요. 한국에 들어오면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봐야겠죠. 와우. 자, 이러면 무슨 말이 나오냐? 야, 5천만 원이면 쉐보레를 왜 사냐? 팰리세이드를 사지. 이게 현실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2018년 쉐보레 이코녹스가 증명해줬죠. 당시 한국 GM 측은 국내 소비자들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해서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코녹스는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졌고요. 결국 시장의 반응은 냉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는 트래버스나 콜로라도 같은 신차들을 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애초에 쉐보레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국산차 수입차의 경계선에 애매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겠죠. 트레일블레이저 같이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는 국산차고요. 트래버스나 카마로 같이 해외에서 생산한 차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건 수입차거든요. 그런데 사실 쉐보레를 바라보는 국내 소비자들의 시선은 이거를 국산차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수입차라고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좀 더 확실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실제로 네티즌들이나 쉐보레 차주들 사이에선 애초에 쉐보레는 국내에서 차 팔 생각이 없다, 이럴 거면 그냥 철수해라, 차 팔기 싫은 것 같아 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판매량만 보면 정말 한국 시장엔 아예 관심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국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만한 매력적인 신차를 선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닌 여러분들은 쉐보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포스 20%였습니다.